이거는 하면 되거든요. 넘기고 왜? 영재반은 안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진짜 서평이 서평이가 4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F는 MA. 저와의 친구 저하고 현님 수준과의 700도 위에서 4,400만 원. 그래서 보시기 네. 진짜 4,400만 원 들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피보는 누렇다 배웠잖아. 200원어치. 자, 127. 화학평형 봅시다. 네. 화학평형. 우리 저번 주까지 해서 문제풀이 하면서 시험도 받고 연력학은 끝냈죠? 헬스 법칙까지 해서. 자, 오늘은 화학평형 다시 복습할 건데 당연히 화학평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자, 화학평형이라는 거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거였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이렇게 AA 플러스 BB 가 CC 플러스 BB 당연히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면 자 왼쪽에 있는 걸 뭐라 그러지 우리? 왼쪽에 있는 애들을 그렇지 왼쪽에 있는 애들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거를 정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자, 거꾸로 생성물이 반응물로 이렇게 반응이 거꾸로 일어나기도 하죠. 이거를 역반응이라고 그러고. 근데 모든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진 않지. 정반응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뭐라 그래? 가역반. 그렇지. 가역 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은 가역, 비가역 이렇게 나누는데 가역 반응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비가역 반응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정반응, 역반응은 여기 거스를 여기래. 한 번씩 안 해요. 저 이거 완전 안 받아서. 정반응,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물질로부터 생성 물질로 가는 반응. 역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 물질로부터 반응 물질로 가는 반응.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부르고요. 자, 가역, 비가역 반응. 가역 반응은 외부의 온도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이래. 근데 모든 그럼 또 오해할 수도 있지? 그럼 비가역은 없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역반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역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때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화살표를 좌우로 이렇게 같이 나타낸다. 자, 밑에 보니까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나와 있죠. 정반응, 역반응,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가역 반응. 자,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거나 역반응의 반응 속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거의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의 모두 생성물만 포함하고 있는 반응은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역 말고 비가역 반응만 알아두기로 했죠.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자, 비가역 반응은
밑에 봐봐. 어떤 게 있대? 첫 번째, 기체가 발생했어. 자, 기체가 발생하면 역반응은 기체가 날아간 게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없죠? 응결이 아니라 기체.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염산과 아연이 만났어요. 자, 금속과 산이 만나면 어떻게 돼? 산화. 금속과 산이 만나면 수소기체 나오지? 근데 이 수소기체가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 탄산염과 산이 만나면 어떻게 되지? 자,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 산하고 만나는 거 두 개는 꼭 외우세요. 자, 금속과 산이 만나요. 이렇게. 그러면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산하고 만나서 수소기체 나오는 기체, 금속 몇 가지 배웠어, 우리? 10가지 배웠죠? 어. 불러. 수구. 불러. 수구였어. 카, 칼. 카카나마라, 천리주, 납까지 이렇게 10개의 금속,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10개는 산과 만나면, 저게 염산이어서 되는 거 아니지? 모든 산이 다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뭐뭐 CO3, CaCO3가 대표적이죠. 자, 여기서 칼슘이 중요한 애가 아니라 탄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산염이라 그래요. 탄산염과 산이 만나면, 자, 반응식은 봐봐, 비슷해. CaCl2. 그럼 뭐 남았어? 물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남았죠. 자, 얘네처럼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비가역 반응이다. 자, 두 번째, 연소 반응. 연소가 뭐지? 사는 거. 연소. 물이 생성. 연소가 뭐지? 산소기죠. 산소기죠. 자, 연소는 열과 빛을 내면서 누구와? 산소와. 열과 빛이 발생하면서 산소가 빠르게 반응하는 거. 이거를 연소라고 합니다. 근데 연소는 대부분 탄소가 들어있는 애들이 연소가 잘 되죠. 수소가 들어있는 애들이 연소가 잘 되죠. 자, 탄소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 일산화탄소. 플러스 O2. 지우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 형태로 발생되죠.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얘는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이 발생되죠. 이런 경우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가역 반응. 자, 세 번째,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이 뭐야?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만나면 뭐 한다 그랬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염과 물을 만들어. 자, 물 만드는 게 중요해? 염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염이 맨날 바뀌죠? 물이 중요하죠? 자,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이 만나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물론, 물 자동 이온화 되지 않나요? 할 수도 있지만 그 값이 아주 미비하죠. 농도가 얼마나 돼?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제곱이었지? 그래서 네 번째, 이번에는 앙금 생성. 자, 앙금이 생성되고 나면 다시 앙금이 녹아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앙금반은 질산은과 NaCl이 만나서
AgCl 무슨 색? 흰색. 당근과 NaCl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응이죠. 자, 이런 반응은 대표적으로 비가역이지?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거나 또는 타서 연소 생성물이 날아가거나 또는 중화 반응으로 산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져 버리거나 또는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넘겨. 128. 화학 평형 상태. 가역 반응에서, 자, 비가역은 평형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 평형 상태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평형 상태라 그러냐? 그러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근데 비가역 반응은 반응이 한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자,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거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으면 어떻게 돼?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아? 아니요. 같지 않아. 같진 않은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변해 안 변해? 당연히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자, 평형 상태라는 거는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야. 농도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자, 역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화학평형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고 조성에 알자 변화가 없는 동적 평형이다. 2번 가역 반응이 동적 평형을 이루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화학 평형 상태라 한다. 자, 거기 잘 봐두세요. 화학 평형의 줄처 밑에 V1은 V2 써 있는 거 어딘지도 모르고 에휴, 틀림이나 할 줄 알지. 서름은 또 잘하네. 아니야, 보는 애들 깜짝 놀래. 서희 형 깜짝 놀래. 저희는 안 보잖아요. 아, 왜? 아직 안 옮겼어. 예? 예? 그러면요. 눈 조심해. 안 나. 서영 없어졌네. 네 명이 끝이네. 누가? 신지한 또 그 와중에 지각했어? 지각으로 돼 있는데? 진짜 레알 진짜 아니. 출석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억울한 게요. 저 맨날 지각해요. 그럼 맨날 지각해. 차가 애초에 밑에 25분에 도착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 25분인데? 20분. 그거는 수지가 20분이지. 영통은 25분인데. 30분 내시는 거야? 아니 이거 뭐 시간 20분 제곱. 이게 좋은 거가 안 좋은 거가 좀 애매한데. 좋은 거지. 근데 많이 그렇지. 좋은 거지. 수업 더 해주면. 근데 약간 감사해야지. 자, 그 다음에 한번 시간 농도 그래프. 자, 이거
그래프 잘 봐. 왼쪽에 농도가 같진 않지? 네. 같은 상태는 아니야, 농도가. 대신에 평형은 어떤 상태라고?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 자, 밑에 반응 속도는 같아야 되지? 밑에 그래프는 속도는 같죠? 자, 이거 그래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농도가 나오면 농도가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농도는 변하지 않는 상태, 속도는 같은 상태. 자, 이런 상태를 평형이라고 합니다. 석현 뒤에 가서 앉으면 안 돼? 이거는 선생님 얼굴 같은. 그러니까 지한 옆에 가서 앉으면 안 돼? 빵꾸 있다고. 석현아 고마워. 아니 지한이 앞에 앉아서 방귀 뀌면 안 돼? 복수해야겠다. 죽일까? 몰랐죠. 죽일까? 선생님 그러니까 누가 끊었어요? 나 화학 평형 상태의 특징. 나 끊겼어요. 설마 이거 끊으면 이거 수강료 얘가 다 물어줘야 돼. 이거. 네, 엄마. 그러니까 안 끊었겠지. 돈 있으면 끊었겠지. 자, 특징 1번 물질의 출입이 없는 닫힌 계에서만 평형이 유지된다. 2번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동적 평형 상태이다. 3번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거기 줄 쳐. 농도가 일정. 4번 반응 조건이 같을 경우 반응물에서 시작하든 생성물에서 시작하든 자발적으로 동일한 평형 상태에 이른다. 5번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는 항상 반응식의 개수비와 관계없다. 자, 이거는 앞에 있는 개수비는 뭐랑 상관이 있는 거야? 반응하는 개수랑 상관이 있는 거지? 개수비는 반응하는 거랑 상관이 있는 거지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랑은 상관없는 거죠. 자, 5번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 자, 여기 별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예제 한번 봐봐. 밀폐된 용기에 이산화질소 2몰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아래식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 후 평형 상태가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자, 이 NO2가 반응이 이렇게 일어났네. 그래서 뭐가 됐어? N2O4가 됐네요. 그래서 다시 역반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밀폐된 용기에서 이산화질소 넣었지? 이모를. 자, 이산화질소의 생성 속도와 분해 속도는 같다. 자, 평행 상태가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1번 맞는 얘기죠. 용기 속에 있는 이산화질소와 사산화 이질소의 농도비가 2대 1이다. 어떻게 알아? 모르지. 자, 3번 평형 상태에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지? 평형이니까 농도 안 변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가역반응이다. 맞죠? 이산화질소의 소멸 속도는 사산화이질소의 소멸 속도의 2배이다. 맞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농도는 달라요. 평형에서의 농도랑 개수랑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네 인중에서 나는 거 아닐까? 너겠지 범인이 이 새끼야. 네가 이 학원을 다 오염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림은 쌌다. 이 새끼 쌌어.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
자, 그림은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기체와 액체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t2일 때 물과 수증기의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그랬네. 자, t1일 때는 뭐가 더 많아요? t1일 때는 액체 상태가 더 많지? 네. 그랬다가 t2부터는 평형 상태가 된 거죠? 네. 평형 상태니까 물하고 수증기가 딱 반반씩 있겠지? 네. 라고 하면 바보 되는 거라 그랬지? 네. 평형 상태에서는 농도가 같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T2에서부터는 뭐가 같은 거야? 농도. T2에서부터는 증발하는 속도랑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진 동적 평형 상태가 된 거죠. 자, 기억 옳은 거 구하래요. 물에 상변하는 가역 반응이다. 맞아요. 가역 반응이니까 평형을 이루겠지? 자, 니은 T1일 때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1. 1이 나오려면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다는 얘기지. T1일 때는 포화야 아니야? T1일 때는 불포화지?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은 이 상태를 뭐라 그래? 동적 평형. 그렇지. 이거는 평형 상태가 돼야 얘네들이 같은 거고, 그때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가 1이 나오겠지? 그거는 T2와 T3일 때 이겠죠. T1은 아닙니다. 이거 T2분의 T3의 기체의 양. 자, 기체의 양은 T2부터 평형이라 그랬으니까 T2와 T3가 같아야 되는 거지.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네. 1보다 작지 않습니다. 답은 1번. 쉽죠? 네. 자, 다음 동적 평형 상태. 표는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물과 기체, 수증기의 양에 대한 자료이다. 자, 0, T1, T2, T3일 때, T2일 때 물과 수증기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네. 자, 옆에 있는 표 한번 봐봐. 131페이지. 표를 보니까 물과 수증기가 있는데, 자, T1, T2, T3로 갈 때 A, B, B, C, D 이렇게 돼 있죠. 왜 B가 두 개야? 왜 B가 두 개야? 평형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T2와 T3는 같겠지? 여기도 안 써있지만 여기도 당연히 D겠지? 자, 평형이니까 수증기와 물의 양이 같겠지? 라고 하면 바보라 그랬지? 그 양이, 농도가 안 변하는 상태지 양이 같진 않습니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지? 그게 미안한 사람 태도야? 어? 죄지, 야. 이만하면 죄지 않냐? 이만하면 죄진 거야, 너, 시끼야.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러면 뭐 화나봐야 트름이 나겠지 뭐. 자, T1일 때 T1은 아직 평형이 아니지. 평형 아닐 때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1보다 작다. 맞죠? 네. 자, 우리 증기압 기억나시죠? 네. 자, 증기압 속도 그래프. 자, 증발 속도 변해 안 변해? 네. 증발 속도 안 변해요. 이렇게 항상 일정합니다. 자, 근데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되지? 응축 속도는 매 순간 계속 증가하지요. 언젠가는 이렇게 같아져. 자, 이게 응축 속도인데 평형은 어디야? 여기 둘이 만나는 평형은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은 여기가 평형이죠. 그러면
T1은 여기쯤 있다는 거잖아. 그지? 여기가 T2, T3 그렇다는 거죠. T2와 T3는 당연히 같을 거고. 그러면 T1에서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야. 증발 속도가 더 빠르겠지? 분모가 더 크겠지? 그럼 1보다 작겠네. 맞습니다. 니은 T3일 때 물과 수증기가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증발 응축 안 일어나나요? 아니요. 아니죠. 매 순간 계속 일어나죠. 근데 왜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여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C분의 D는 C분의 A는 D분의 B. 맞죠? 맞아? 네. 말도 안 되지? 아닌데요. 말도 안 되지? 자, 당연히 아직 여기는 불포하니까 A가 커, A가 커, C가 커. A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C분의 A랑 D분의 B인데, 봐봐. 여기 봐. 자, 여기는 불포하고, 여기는 평형 상태지. 자, 평형이 되려면 액체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지. 그치? 기와. 증기는 많아졌겠지. 불포화일 때 비해서. 자, 얘가 커진 폭과 작아지는 폭이 같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랑 비교하면 A가 더 크고요. 분자가 더 크고요. 분모가 작아요. 작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크겠지? 땡. 어. 주연이 어떻게 보여요? 제가 공각을 자, 평형상수 봅시다.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그렇지. 침을 뱉으면 되겠니? 뭐라도 침 묻었잖아. 아무리 내가 저렇게 바보 같아도 다 안단 말이야. 어? 자, 평형상수. 자, 평형상수 약자가 뭐지요? 평형상수 약자가 뭐지요? 데이터. K라고 쓰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평형상수 K는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 질량. 온도. 평형상수 K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자, 온도가 달라져야 되죠. 이렇게 쓰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온도에만 의존한다. 자, 근데 우리 책에는 거기 KC라고 되어 있지. 왜냐면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책이어서 평형상수를 우리가 배운 거는 전부 다 농도로 정했지. 그지? 근데 다른 조건,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 KC라고 되어 있는 C는 농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농도에 의한 평형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 1864년 노르웨이 화학자 굴드베르그와 보게는 여러 가역 반응의 실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형 조건을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질량 작용의 법칙을 제안하였다. 자, 그래서 밑에 표 봐봐. 질량 작용 법칙.
자, 화학 평형 법칙이 질량 작용 법칙입니다. 자, 정의는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반응 물질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 물질의 농도 곱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 이걸 뭐라 그러지? 평형상수라 그러지? 평형상수. 자, 그래서 반응이 A, B가 가역 반응이고요. C, D 이렇게 됐을 때, 자, 평형상수 K는 어떻게 구한대? 반응물의 농도 분의 생성물의 농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반응물 보통 이렇게 꺾은 대가로 안에 들어있으면 무슨 농도라 그랬지? 무슨 농도라 그랬지요? 몰 농도라 그랬지요. 그래서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 분의 C의 농도 곱하기 D의 농도 K가 얼마라고 하면 되고요. 자, 화학 반응식의 앞에 있는 개수는 바로 평형상수의 지수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올려주시면 되죠. 자, 각 액체 용매에서 이상 용액을 형성하는 화학종 X에 대해 K식에서 부분 압력 대신 표준 몰농도에 대한 몰농도로 구한다. 자, 이렇게 꺾은 대가 하나만에 들어있으면 몰농도고요. 자, 몰농도 어떻게 구한다고? 몰농도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그래서 단위가 얘는 몰 퍼 리터라는 단위를 썼죠. 용액 1리터당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물어보는 게 몰농도입니다. 자, K는 단위가 없는 비율인 로 나타내야 하지만 보통 K만으로 표현하고 각 농도를 단위를 제외한 몰농도로 간주한다. 자, 여기 평형상수할 때는 농도가 다 무슨 농도? 몰 농도를 쓰는 거죠. 자, 3번 평형상수 K의 특징. K 값은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농도가 변해도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하다. 좋죠?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하다. 자, 평형상수는 한 번 더 합니다. 뭐에 의해서만 변하더라?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더라. 자,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존하므로 반드시 온도와 함께 나타내야 된다. 자, 아무 말도 없으면 그럼 몇 도라고 하면 돼? 25도씨라고 하면 되죠. 그 상태를 표준 상태라 그러고 보통 표준 상태를 표시할 때 not 같이 써주는 거지? 평형상수 K에 이렇게 not 쳐주면 평형상태 그런 뜻입니다. 자, 평형상수 K 특징. 다 K 값이 크면 반응은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치우치고 K 값이 작으면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치우친다. 자, 평형에서는 보통 반응물이 많다, 생성물이 많다. 자, 이걸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정반응의 평형상수에 비해 역수이다. 맞냐? 2번 화학 반응식의 개수에 n을 곱하면 새로운 평형상수가 만들어진다. n제곱계만큼. 자, 2개 또는 그 이상의 화학 반응이 더해져서 전체 반응식이 구성되는 경우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 값은 반응물에 대해 평형상수의 곱과 같다. 자, 무슨 소리냐? 2개의 식을 더해서 만들어졌어. 그럼 어떡하래? 2개의 식을 더해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두 반응식의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곱해주면 나오더라. 자, 밑에 평형상수식 한번 써봅시다. A. 자, 어떻게 쓴다고?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쓰면 되지? 네. 자, 그러면 반응물 누구 있나요? A. N2 플러스 H2는 3. NH3 그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우리 다 알듯이 암모니아 만들어줄 때 1대 3대 2로 반응하지? 그래서 세제곱. 이게 세제곱,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네. 자, 암모니아가 질소랑 수소로 이번에는 분해가 됐네. 역반응이네. 자, 역반응의 반응식은 이렇게 역반응 표시해 주면 되죠. 그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 NH3, N2, H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NH3도 앞에 개수가 2였죠. 그다음에 수소가 3이었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자, 그다음 밑에 이제 평형상수 K 계산. 자, 500켈빈에서 다음과 같이 평형 혼합물의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이렇게 나왔죠. 500켈빈에서 위 예제의 각 반응에 대해 평형상수를 계산하여라 그랬네. 자, 그러면 이대로 구하면 되지요? 이대로 구하면 되지요? 자, 그럼 몇 들어가면 돼 밑에? 암모니아니까 요거 역반응은 요거 그대로 두면 되죠? 되냐 안 되냐? 되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에 제곱. 에? 제곱이지? 네. 개수가 두 개지? 자, 위에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여기다가 수소 넣으면 되죠? 수소는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구하면 된대요. 계산해놨냐 밑에? 밑에 계산해놨네.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목요일 아니 화요일 날이요. 수빈이가 초등학생한테 가오 잡다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저한테 막 갑자기 발로 뚜껑 차면서 야 가자 이러고 화장실 밖으로 한 발짝 내밀다 말라 바닥 바로 그냥 밟고 미끄러 넘어져서 올라다가고 있거든요. 했더니? 그래서 초등학생 문 앞에서 거우 제대로 창피해. 너무 초등학교 때 쫄지? 그럴 것 같아. 저는 저희 좀 싫을까요? 아니요. 제일 좀 많이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 두 명은 통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언제 많은 9월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걸 지금 9월에 뭐 하는 영재반 시작. 자, 그러면 134쪽에 그 두 문제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그거 풀어보라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KP. 자, 그래서 P가 압력이겠지요. 평형상수. 부분 압력으로 나타낸 평형상수로 아래 첨자 P는 부분 압력을 의미한다. 자, 당연히 똑같은 평형상수인데, 자, 얘는 분압을 이용해서, 얘는 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배울 때는 뭐라고도 배웠었냐면 불균일 평형이라고 배웠어요. 불균일 평형이 뭐야? 평형 상태인데 물질의 상태가 모두 다 같은 상태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 불균일 평형이라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고체, 액체에 있으면 액체만, 액체, 기체에 있으면 기체를 이용해서 풀고, 이 부분압을 이용한 평형은 기체 상태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 압력의 단위는 서로 상태에 대해서 K는 당연히 단위가 없고요. 표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K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대요. 얘네. 압력만 이용해서. 자, 전체 압력분의 이산화황의 압력, 전체 압력분의 산소의 압력, 전체 압력분의 황산의 압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저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도 있답니다. 자, 질량작용 법칙의 의미. K씨와 KP는 값은 주어진 화학 반응식의 고유한 값으로 반응물 및 생성물의 초기 농도와 무관하게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자, K씨와 KP 값의 크기가 크면 평형에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훨씬 많이 생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그 크기가 작으면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훨씬 많음을 의미한대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평형상수 K가 큰 값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야? 정반응이 아주 우세한 반응이다. 엄청 크네. 그럼 얼마나 커야 된다 그랬어? 1보다 보통 10의 세제곱보다 크면 엄청 큰 거죠. 자, 반대로 평형상수 K가 엄청 작아요. 그러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자, 이럴 때는 얼마나 작아야 돼? 1보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보다도 작으면 엄청 작은 거죠. 모임지. 자, 평형상수 계산. 다음 기체상 화학 평형에 대해 평형식을 써보아라. 자, 기체상인 경우에는 부분 압력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부분 압력이 농도랑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보이는 것처럼 구하시면 되죠? 앞에 있는 계수 이용해서 농도로 구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뭐 달라진 점 없을 겁니다. 자, 평형상수 계산하기 보세요. 자, 압력 분압을 이용한 평형상수 136페이지. 너 그거 스프링, 너도 스프링 없어? 네, 안 껴. 자, 평형상수. 메테인은 황화수소와 반응하여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된다. 이산화탄소는 레이온과 셀로판 제조에 이용되는 용매이다. 자, 1000켈빈에서 평형 혼합물 중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 0.2, 0.25, 0.52, 수소가 0.1 기압일 때 KP는 얼마이냐 물어봤네. 자, 그러면 계산하면 되지? 예제 135번 계산하면 되지? 어떻게 계산하면 돼? 반응물이 누구야? 메테인과 황화수소죠? 농도가 얼마야? 0.2, 0.25지? 그러면 KP 0.2, 0.25인데 얘는 계수가 어떻게 돼요? 2요. 황화수소는 계수가 2니까 제곱으로 올려주면 되죠.
자, 그다음에 생성물은 쓰이지 이산화탄소와 수소네. 4H 그러면 0.52 곱하기 0.52 곱하기 0.1에 0.1의 4제곱 해봐야 4네. 0.4네. 아니지. 0.00004지.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대?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자, 요거 계산하기 편하게 1 곱하기 10 마이너스 아마 만들어서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3.5번 봐봐, 문제. 수소를 공업적으로 합성할 때 일산화탄소를 수증기와 반응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와 수소 혼합물의 수소가 다량 얻어진다. 소위 수성가스 이동 반응이라고 불리는 이 반응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반응식 나와 있고요. 700켈빈에서 평형 혼합물에 들어있는 각 기체의 부분 함력이 일산화탄소 1.31, 수증기 10, 이산화탄소 6.12, 수소 20.3이라면 KP는 얼마인가 물어봤네. KP는 얼마냐? 그럼 이것도 부분압력으로 구하면 되는 거지? 부분압력으로 구하면 되는 거지? 자, KP 구하면 되겠네. 얼마래? 얼마래? 13.5야 답이? 9.48이야? 9.48이야? 13.5는 뭐야? 0.5 안 보이는데 이거. 응? 뒤에 없는데. 밑에 답 써있잖아 멍충아. 있잖아. 지난 20분지요. 니네랑 나랑 똑같은 건데 뭐. 우린 안 보여. 문제 13.5가 응? 아, 문제가 13.5여서 답은 9.48이고 일리 있네. 트름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알고 있네. 지연이가 범인이 아침에 지연이가 범인이 한번 그런 건 무시해줘야지. 오. 너처럼 그렇게 발끈하면 제 오륙도 있나요? 또 그런단 말이야. 이골이야. 답답한 말이 지연이 찐따만. 자, 20 저기 예제 봐봐 예제. 25도에서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해서 아이오딘과 수소가 만들어지죠. 자, 요때 상수가 얼마래? 상수가 25래요. 그랬을 때 평형에서 수소와 아이오딘의 부분 압력은 0.286이다. 못 잡다. 아이오딘과 수소의 부분합은 얼마인가 그랬네. 그럼 얘네는 하나하나니까 0.286 곱하기 0.286 분의 아이오딘과 수소가 두 개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얼마 나와야 되는데? 25가 나오면 된대. 그럼 요거 구해주면 되는 거지? 요거 구하면 얼마래? 저거 500 286분의 500. 1.43기압이래요. 자, 그 다음에 KC는 농도로 하는 거였고 KP는 부분압력으로 하는 거였지? 자, 얘네 관계 137페이지 봅시다. 자, 일반적인 기체상의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면 AA 플러스 BB는 CC 플러스 DD에 대하여
이상기체 혼합물 중 각 성분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구한대? PV는 nRT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래서 압력이니까 P로 정리하면 V분의 N RT고 V분의 N은 몰롱도지요? 누가 이 식 이용해서 무슨 식 막 만들고 그랬는데? 벌써 까먹었지? 반트호프식 피부는 노랗다. 삼투압 구할 때 이렇게 구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PB, PC, PD 또 몰농도분의 RT, 몰농도 곱하기 RT 이렇게 구하면 된대요. 자, 그러므로 평형상수 KP는 어떻게 구하면 된대? 몰농도 곱하기 RT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KC와 KP는 KC, RT 그리고 델타 N인데 N은 개수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델타 N은 CD 플러스 C랑 D랑 더한 다음에 A, B 더해서 빼면 되지? 생성물의 개수합에서 반응물의 개수합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N은 결국 기체 생성물의 몰수, 기체 반응물의 몰수이다. 델타 N이 0이면 KC랑 KP랑 같은 거지? 네 번째,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을 이룬 계에서 질량작용 법칙에 의해 나타낸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관계는 상수합니다. 자, KP와 KC 관계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39쪽 근데 여기는 안 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140쪽에 보면 불균일 평형이라고 나오지? 불균일 평형이 뭐라 그랬지? 물질의 상태가 다른 경우라 그랬죠. 불균일 평형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같은 상에 있는 화학 평형, 일반적으로 기체 또는 액체랍니다. 요거를 균일 평형이라고 하고요. 불균일 평형은 두 가지 이상의 상을 가진 계에서의 평형. 요거를 불균일 평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평형할 때 이 농도로 따지지. 몰농도. 자, 몰농도 어떻게 구했다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구하지. 그래서 용매 같은 경우는 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또 고체 같은 경우는 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왜? 원래 고체가 이만큼이 있었는데 반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 반이 반응을 하면 부피도 반이 줄고 몰수도 반이 줄죠. 자, 탄산칼슘 분해 반응으로 한번 봅시다. 자, 탄산칼슘을 가열하면 어떻게 돼? 가열하면 어떻게 돼? 물이 되죠. 가열하면 탄소가 있으니까 열분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러면 생석회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저 새끼 죽지 않을까? 집에서도 그래? 엄마도 아셔?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왜 아빠 없다고 놀려? 이거리야. 달리기가 진짜 그러니까 왜 놀려? 미안해. 내가 아빠 없다. 갖고 놀라고 그러지? 안 돼. 두 가지 이상의 상을 가진 앉아. 개에서의 평형. 자, 평형상수식의 순수한 고체나 액체의 농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왜? 줄 쳐. 줄 쳐.
평형식에서 농도는 표준 상태 농도에 의해 실제 농도의 비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 순수한 고체의 표준 상태는 순수한 고체의 그 자체이므로 평형식에서 순수한 고체의 농도 비는 항상 1이다. 됐죠? 탄산칼슘이나 생석회가 평형상수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된다. 평형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압력은 생석회와 탄산칼슘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자, 그래서 얘가 기체죠. 나머지 두 개는 생석회랑 탄산칼슘은 고체지요. 이런 불균일 평형에서는 뭘로만? 이산화탄소로만 상수를 구하면 된다. 자, Kc와 Kp 값은 온도에 의존함으로 온도가 변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압력도 변한다. 그래서 얘로 구해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렇게 구하시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또 한번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해 안 변해?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의 분압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압 그리고 농도를 이용해서 평형상수 값을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게 불균일 평형식이고요. 자, 넘겨보시면 142페이지 한번 펴봐. 아직도 40분이나 남았네. 아까 쉬었잖아요. 쉬고 난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자,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 값을 알면 반응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고 반응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 이거 배웠네. 반응 예측할 수 있네. 뭘로? 평형상수 K와 반응지수 Q 이런 거 배웠죠? 기억나지요? 자, 반응지수 Q를 이용해서 앞으로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될지 역반응으로 진행될지 이런 거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지요? 안 돼요. 다음에 보면 얘기해. 다음에 보면 얘기하세요. 진짜 왜?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잖아요. 뭐가? 이거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진짜 안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갔다 온 지 20분도 안 됐잖아. 진짜 저거는 한 시간 내내 누가 찍었어? 왜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물만 마셔. 그럼 이번에 물 마시러 간다고 화장실 가면 되잖아. 네, 물 마시고 싶어요. 안 되지. 이미 알았는데. 너 물 마신다고 그러고 화장실 갈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지. 똥쟁아. 배터리 충전하는 거 같아요. 안 되지. 배터리 만빵이야. 안 되지. 너는 또 엄마가 아닌가? 경제하고 갔다 와. 같이 갔다 와 빨리. 경제하고. 엄마한테 가요? 응. 진짜요? 응. 결제 카드가 누구 건데? 아까 뭐요? 아파트 거기 있지. 아까 팀이에요. 결제 내역이랑 응. 아빠 안 계시다며. 아니 내 거는 세이클로그라고 브라핑 치즈도 있는데 네 거는 뭐야? 자,
반응 진행 정도 판단할 때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평형상수의 이용인데 첫 번째로는 진행 정도를 판단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 값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K가 크면 생성물이 많고 K가 작으면 반응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반응물 분의 생성물 이렇게. 자, 아까 엄청 크다 그러면 몇보다 크다고 했어? 신지, 엄청 크다 그러면 얼마나 커야 돼? 그렇지. 1번 10의 세제곱보다 크면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많다. K 값이 매우 크면 그 반응은 거의 한쪽으로만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K 값이 작으면 얼마나 작아야 된다 그랬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세제곱보다 작으면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많다. K 값이 매우 작으므로 그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역반응만 일어난다. 자, 그래서 K 값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에서 10의 세제곱 범위이면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어느 정도 농도로 존재한다. 이지요. 자, 요걸 이용해서 첫 번째 반응 진행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값이 매우 크냐 작냐 이 정도로. 자, 두 번째 반응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요. 자, 평형상수 K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평형상수 K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 이렇게 구하죠. 자, Q라고 그러고 Q는 반응 지수라고 부르지. 얘는 앞으로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 요거를 예측할 때 이 반응 지수 Q 값을 이용해서 씁니다.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산물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 이렇게 구합니다. 똑같지 않나요? 아니요. 똑같잖아. 뭐가 달라? 아니 여수잖아요. 어디 저건 맞아? 용액이고 저건 용질. 아까 싸고 왔잖아. 형태. 자,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자, 평형상수 K는 요거는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만 쳐요. 반응 지수는 현재 농도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평형상수는 평형 상태에서, 반응 지수는 현재 농도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달라요. 근데 모든 반응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모든 반응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평형상수 K랑 반응지수 Q는 같아질 겁니다. 자, 이게 뭐 어떤 상태라고? 이게 최종 상태라 그랬죠. 자, 최종 상태는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현재 상태가 K 값이 Q 값보다 클 때도 있을 거고, K 값이 Q 값보다 작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뭐라고? 이렇게 같아진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현재 Q 값이 K 값보다 작아. 그럼 앞으로 Q 값은 어떻게 돼야 돼? 값이 커지고 이렇게 같아지려면 Q 값이 증가를 해야겠지. 자, 증가를 하려면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은 늘어나야겠지. 네. 자,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야 Q 값이 커질 거잖아.
무슨 반응이야? 역반. 정반응이죠. 정반응이 앞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걸로 반응 지수를 이용해서 앞으로의 반응을 예측하는 거죠. 자, 똑같은데 한 번 더 합시다. 자, 이번에는 Q 값이 감소. 더 커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Q와 K가 같아져야 되죠. 평형상수와 반응지수가 항상 이렇게 같아지면서 평형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Q 값은 작아져야 됩니다. 자, 이 Q 값이 감소를 해야 되니까 반응물이 많아지고 생성물이 줄어들어야겠지? 역반은 앞으로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Q 값이 작아지다가 평형에 도달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책 보세요. 교재 142페이지. 석현아, 딴 데 피면 안 돼. 석현이 안 돼. 최석현, 142. 구멍을 몇 개 뚫은 거야, 도대체? 구멍 한 개당 한 대씩 맞자. 네. 이거 얼마예요? 엄마한테 사달라게? 자, 반응지수 Q. 반응물 중 임의의 어떤 단계에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농도 또는 부분 압력을 평형상수식에 대입하여 얻어진 값. 자, 반응물 중 임의의 어떤 단계에서 줄쳐 임의의 어떤 단계. 자, 평형상수는 반드시 언제 구했어야 됐지? 평형상수는 반드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구해야 됐죠. 얘는 현재 상태로 구하는 겁니다. 자, 반응 지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거기도 네모칸. 자, 충분한 시간이 도달하면 전부 다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요. Q는 K. 별표. 요거 이용해서 앞으로의 반응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반응 지수 K가 값에 의하여 반응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2번. 반응 지수를 구하면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 예측할 수 있다. 자, Q 값이 작으면 앞으로 정반응이 진행될 거고요. 지금 Q 값이야. K 값이 같아. 그럼 이미 평형에 도달한 거지? 그러면 Q와 K는 당연히 같을 거고요. Q 값이 더 크면 작아져야 된다 그랬죠?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는 거지? 역반응. 자, 143페이지 알짜 반응 방향은 Q와 K 값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자, 무조건 평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평형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하더라. 자, 13.8 예제 봐봐. 500켈빈에서 질소 1.57몰, 수소 1.92몰, 암모니아 8.31몰 혼합물을 20리터 용기에 넣었다. 이 온도에서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1.7 곱하기 10의 2제곱이다. 반응물에서 수소를 가져와서 암모니아를 만들었네.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 KC는 1.7 곱하기 10의 2제곱이고요. 이 반응 혼합물은 평형 상태에 있는가? 평형 상태에 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알짜 이동이 나인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그 QC요. 됐어? 구할 수 있어? QC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Q가 K보다 현재 크죠?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크면 작아져야 되니까 앞으로 역반응이 진행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44조. 자, 500켈빈에서 와 레전드. 일산화질소가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질소가 될 때 평형생수가 6.9 곱하기 10의 5제곱이네. 그럼 우리는 딱 봐도 요 반응은 앞으로 정반응이 잘 일어날까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 당연히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평형상수가 10의 세제곱보다 크잖아. 커 안 커? 그러면 어떻다 그랬어? 10의 세제곱보다 크면 매우 큰 거예요. 그치? 졸라 큰 거지? 네. 어. 졸라 커요. 그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야. 시끄러워. 자, 이 온도에서 5리터 반응 용기를 NO 0.06, 산소 1, 이산화질소 0.8로 채웠다. 이 혼합물은 평형에 있습니까? 네. 평형 구할 수 있습니까? 평형 구하면 되지? 어떻게 구해? Q는 NO N제곱 더하기 5Q 분의 NO2의 제곱. 구할 수 있나요? Q가 아니라 P일까요? 구하고 있냐? 네. 구해봐라 좀. 180, 190, 890. 뭐가? A요. 석현이겠지. 지원이 왼쪽에서 이용하시. 서해 만나러 가는 거지. 무이.